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에 결혼한 지 2년이 넘었고 아이 한 명 있는 사람입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 시댁 스트레스로 항상 속병만 걸렸는데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현재 저는 시어머니랑 대판하고 진짜 이혼 위기까지 갔었고 남편에게 어머니께 연락 안 드리고 안 뵙는다는 조건에 일단락 되었는데요. 바로 어머니 번호 수신을 차단하고 일절 연락 한 번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딱 2달이 흘렀네요. 이번 추석 연휴엔 전 친정에서 꼬박 5일간 있었고 남편은 시댁에서 보냈습니다. 남편도 저희 친정에 오지 않았고요. 그러던 중 제가 어제 핸드폰을 바꿔서 다시 어머니 번호 수신 차단하던 중 실수로 통화 버튼을 눌려버려서 진짜 따르릉 한번 하고 바로 끊었습니다. 근데 그게 전화가 걸렸나 봅니다. 수신 차단하고 화장실 갔다가 나오니 남편이 우리 엄마한테 전화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수로 눌렀다 그랬더니 어머니한테 전화 안 왔느냐고 해서 수신 차단해서 안 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언제까지 연락 안 하고 살 건데 이러더군요. 이제 겨우 딱 2달이 지났고 저나 어머니나 그 어떤 화해의 몸짓 같은 건 없었는데 연락하고 말고가 어딨나요? 그리고 저는 지금 연락 안 하는 지금이 아주 좋습니다. 추석 연휴 때도 첫날은 좀 마음이 무거웠지만 친정에 있으니 아주 좋더군요. 똑같이 음식 준비 도와드리고 설거지 도와드리고 할 건 했지만 내가 한 번 하면 언니가 한 번 하고 엄마랑 아빠는 둘 다 그냥 쉬라고 하고 오랜만에 남편하고 즐겁게 명절 연휴를 지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외할머니 댁에도 가서 할머니 얼굴도 보았고요. 왜 이렇게 연을 끊게 되었는지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큰 사건만 몇 개 적겠습니다. 자잘한 것까지 적으면 온종일 써도 모자랄 것 같아서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거실에 앉아 이야기하시는데 둘이 아무쪼록 싸우지 말고 잘 살거라 하시며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안부 전화를 하라고 하시더군요. 뭐 어려운 일도 아니니 알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음 말이 친정에는 못할 수도 있지만 시댁에는 꼭 하라더군요. 바쁘다 보면 친정은 못 챙길 수 있지만 시댁은 무조건 챙겨야 한다고요. 시집을 왔으니 친정은 남이다. 너는 시댁 귀신이다 하시며 옛날 소리를 하시면서 한마디로 친정보다 시댁을 챙기란 소리더군요. 저희는 친정이랑 시댁이 같은 지역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다 쉬는 주말에 어른들 뵈러 가기로 하고 금요일 저녁에 친정집에 먼저 갔다가 토요일날 시댁으로 갔습니다. 항상 금토 다 시댁에서 자고 일요일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친정집에 2시간 정도만 들렀다가 저희 원래 집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들이 섭섭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럼 금요일 저녁에 가서 자고 토요일날 시댁에 가서 자고 일요일 우리 집으로 가자고 했죠. 남편도 그렇게 하자고 했고요. 시댁에 가니 어머님께서 왜 친정부터 가냐, 내려왔으면 시댁부터 당연히 들려야지, 그런 것도 모르니? 하시며 화를 내시더군요. 어디 개념 없이 친정부터 들렀다가 시댁에 오냐며 무조건 시댁 먼저 생각하고 시댁 위주로 해야 한다고요. 그땐 다음날 아버님 부모님 산소에도 가고 정신이 없어서 기분이 나빴지만 그냥저냥 넘어갔습니다. 결혼 후 한 달 조금 지나 바로 어머니 생신, 그 다음 주는 아버님 생신이 있었습니다. 전 결혼 후 바로 임신을 해서 어머니 생신 때 5에서 6주였어요. 임신 초기였지만 일주일 간격으로 어머님 생신상, 아버님 생신상, 시댁까지 내려가서 차려드렸습니다. 참고로 시댁까지 2시간 거리에 삽니다. 며느리 보고 첫 생신이라서 일주일 정도 차이지만 따로따로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내년부터는 합쳐서 하자면서 하지만 그 다음에도 계속 따로 했습니다. 신우도 신랑도 어쩜 자기 부모님 생신상 요리하는데 일절 도와주지 않더군요. 그리곤 잡채 맛이 어쩌고 저쩌고 이건 짜고 수고했단 소리 한번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2달 후쯤 여름 휴가여서 시댁에서 한 3일 있다가 저희 친정에는 딱 하루 있었습니다. 그것도 전 아주 짜증나고 저에 대한 배려가 없는 신랑도 싫었는데 어머니는 벌써 올라가느냐고 뒤에 3일 정도 휴가 남았는데 며칠 더 있다가 가라고 잡으시더군요. 제가 무조건 올라가자고 아주 불편하고 자기네 집은 며칠씩 있어놓고 우리 집은 겨우 하루밖에 안 가고 아주 불공평하다고 임신한 사람 생각 좀 해달라고 해서 올라가기로 했는데 어머니가 자꾸 잡으시니 신랑이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원하시는데 좀 더 있다가 가면 안 되냐고 신랑과 대판하고 결국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명절 추석 전날 요리하던 도중 친정은 언제 갈 거냐고 넌지시 물으시더군요.
당시 임신 6개월 차였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요리를 했습니다. 참고로 시댁과 친정은 차로 20분 정도 거리의 같은 지역이에요. 저는 추석 당일 저녁에는 그래도 가봐야 하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것도 저는 늦게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랬더니 어디 어른이 가라는 소리도 안 하는데 너희끼리 정해서 오냐고 여자는 원래 명절 당일 친정 가는 거 아니라고 화를 내시더군요. 그런데 그날 밤 신우가 추석날 못 올 수도 있다고 하니 신우의 시댁 욕을 하시더군요. 요즘 그런 시댁이 어디 있느냐고 정말 기가 막혔지만 그땐 바보같이 참았습니다. 다음날 어찌저찌 신우가 왔고 신우가 오니 시어머니 친정에 다 데리고 가시더니 좀 이야기 나누다 너네도 이제 가보라며 저녁 5시쯤 보내주시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 자체가 너무 웃기죠. 어머님은 나한테 친정 못 가게 해놓고선 어찌 그러시냐, 아가씨 못 온다니 그 시댁욕은 그리 하시고 이러면서 막 화내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랬더니 신랑이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자기 어머니 욕한다고 기분 나빠하더군요. 그때 확 못 엎어버린 게 아직도 환이 돼요. 시어머니와 대판하면서 위에 명절 이야기를 했더니 어머니는 그 시댁 욕했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아가씨 시댁에서 아가씨를 안 보내주는 이유가 아가씨의 신우 얼굴 보고 가라고 해서 빨리 못 가게 하는 거였다고. 아가씨가 빨리 와야 저도 아가씨 얼굴 보고 친정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안 보내주니 그런 거라네요. 결국은 그 집 시어머니나 저희 어머니나 결국 자기 며느리들 신우 얼굴 보고 가라고 잡은 거잖아요. 결국 똑같은 사람이면서 저를 위해서 그 집 욕했다듯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다음에 설날은 조리원에 있어서 양가 모두 못 갔고요. 아기 4개월쯤 어머니 생신 차려드리고 다음 주 아버님 생신이었는데 따로따로 다 차려드렸습니다. 첫해 생신 때는 어머님께서 그나마 조금 도와주시더니 그때는 아예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군요. 신우도 아기 낳은 지 2달 조금 넘어서 방에 콕 박혀 나오지 않고 신랑도 코빼기도 안 보이고 자신 남편 생일인 건데 어머님도 나와보시지 않더군요. 가끔 들려서 어느 정도 했나 보시고 제가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 찾아주시는 정도만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할 건 하자 하는 마음으로 없는 솜씨로 잡채, 호박전, 찰밥, 생선구이, 미역국, 불고기 등 이것저것 했습니다. 거실에서 먹는다길래 아침상 다 나르고 아기가 보채서 어머니가 배고픈가 보다 수유하고 오라고 해서 수유하러 들어갔는데 정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거실에서 생일 축하 노랫소리가 들려오더군요. 그때 참 진짜 저는 이 집 가족이 아니라 밥 차리고 치우고 이런 존재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명절 2번 가서 음식 다 도와드리고 생신도 다 차려드렸고 전화도 일주일에 1번, 많으면 2-3번, 4번까지 했습니다. 어쩌다 내려가도 시댁에서 자고 친정은 올라가기 전에 잠깐 몇 시간 들렸다 갔고요. 어머님께서 싸우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시집와서 한 게 뭐 있느냐고, 밥을 제대로 하긴 했느냐, 어쩌고 저쩌고 하시길래 어머니 살림이고 저는 도와드리는 처지예요. 제 살림도 아닌데 어머님은 어쩜 저한테 당연하다는 듯이 모든 걸 시키고 하라고 하세요. 하니 어머님께서는 며느리는 원래 그래야 한답니다. 시댁 살림도 며느리가 오면 원래 며느리가 다 하는 거라고요. 그런 법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그래도 아기는 좋아해 주셔서 아기 보여드리려 휴가 때도 또 내려갔습니다. 역시나 시댁에서는 며칠 자고 우리 집은 딱 하루, 그리고 또 추석이 다가왔죠. 추석 며칠 앞두고 전화가 오더군요. 받으니 이번 추석 때는 친정에 가지 말라네요. 제가 아주 황당하고 당황해서 어버버하고 그냥 끊고는 신랑한테 바로 전화를 해서 아주 서럽게 얘기했습니다. 왜 친정에 가지 말라고 하시느냐고. 난 무조건 갈 거다, 이건 네가 막아주라 라고 다다다 했습니다. 결국 신랑을 앞세워서 그날 친정 가긴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랑 신우 눈빛이 잊히질 않네요. 그러면서 다음날 다시 오라고. 그 다음에 설날도 뭐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아버님 다리가 불편하셔서 수술을 하셨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와서 받으니 병원비를 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200 정도? 저는 알겠다고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막 화를 내시더군요. 알고 보니 저에게 전화하시기 전에 이미 남편에게 먼저 전화를 했는데 신랑이 저랑 상의해보고 주겠다고 해서 화가 나신 거였습니다. 돈 1,200 쓰는 것도 마누라 눈치 봐가면서 써야 하냐부터 나중에는 결혼했으면 그 순간부터 시부모님 챙겨드리고 친정 부모님은 나중에 늙고 힘 없으실 때 챙기는 거라고 병원비로 화나셨으면 그걸로 말씀하면 되는데 또 시작이더라고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니 어쩌니 이미 아주 흥분한 상태로 저한테 전화하신 거라서 신랑과 이야기해보겠다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비 사건 때 저는 참다 화병 날 것 같아서 폭발하고 말았어요. 중간에서 못 막아줄 거면 이제 내가 할 말하고 살겠다. 당신은 그냥 아무 편도 들지 마라 하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전 분명 이번 휴가 때 분명 또 내려가면 친정에 가지 말란 식으로 말할 걸 예상하고 갔습니다. 역시나가 역시나더군요. 시댁의 친정에 각각 3일 이렇게 공평하게 있다가 오자고 신랑과 이미 합의하고 내려갔습니다. 금요일 점심 아기 밥 먹이고 있는데 가까이 오시더니 어머님께서 너희 놀 때마다 남의 집 들리듯이 왔다가 금방 가버리느냐? 친정에서 꼭 잠을 자야 하냐? 왔다가 시간 나면 들릴 수도 있고 시간 없으면 못 들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번에는 참지 않고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 이때까지 내려올 때마다 시댁에서 무조건 자고 친정에는 올라가기 전에 잠깐 들렸다가 2-3시간 있다가 올라가는 게 다였어요. 이번에는 휴가이니 친정에도 가야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또 시작이더군요. 원래 결혼하면 다 그런 거다. 마음대로 할 거면 왜 결혼했느냐? 친정은 가족이 아니다. 딱 친정은 가족이 아니라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면서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친정이 가족이 아닙니까? 저한테는 똑같이 양가 부모님이고 가족이고 잘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 이제 삼가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주 흥분하시면서 어떻게 친정이랑 똑같이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그럴 거면 결혼 왜 했느냐고, 결혼했으면 친정은 남이라고, 그러면서 말싸움으로 점점 번지면서 아기 데리고 그냥 친정 가버렸습니다. 친정 가서도 어머니 계속 전화 오시고 심지어 저희 어머니께 전화해서 딸 교육 어떻게 시킨 거냐부터 시집 와서 한 게 하나도 없다, 밥 한 번 한 적 없다는 둥 거짓말까지. 그래서 아주 양가에서 난리가 났고 진짜 이혼 위기까지 갔습니다. 끝까지 신랑이 어머니 편에 서면 이혼하고 싶었는데 집에 올라와서 이야기하면서 그동안 받았던 상처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야기하면서 결국 어머니와 연락 끊겠다는 조건에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망언 참 많았죠. 빨래할 때 남편 빨래랑 제 빨래랑 같이 하지 말라고 하시고, 서랍장 사용 시 남편 물건이 윗칸, 제 물건은 아래칸에 넣으라고 하시고요. 아무리 추운 날이라도 남편에게 옷 벗어달라든지 무슨 일이 있어도 남편 옷은 입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자가 남자 옷을 입으면 출세길이 막힌다네요. 싸울 일이 있어도 남편에게 웬만하면 다 맞춰주라고 하십니다. 바깥일 하는데 기죽으면 안 된다고요. 밥을 담을 때도 남편 먼저, 그 다음 저 국을 담을 때도 무조건 남편 먼저 담으라고 하십니다. 시댁 가서 밥 차리고 치우고 설거지 온전히 제 몫이고요. 저한테는 결혼하면 친정이 남이라면서 신우에게는 잘하고 항상 고맙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셨네요. 신우는 거의 연년생 수준으로 아이가 2명인데 육아와 건강상의 핑계 문제로 시댁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시집 오면서부터 쭉 봤으니 못해도 3년은 친정에서 지내고 있는 셈이죠. 제가 아가씨도 결혼했으면 남인데 친정에서 왜 사느냐고, 왜 나한테만 그러냐 따지니 아가씨는 건강이 안 좋고 아가씨 시댁에서도 아가씨 남편도 부탁해서 들어와 사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우리 집에 신우랑 같이 살던 완전히 남이랑 같이 살던 어차피 우리 집인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다시는 신우가 어쩌고 하지 마라 하시더군요. 싸우고 난 후 처음엔 아주 힘들어서 정신과에 가서 상담도 받고 약도 1달가량 복용하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연락은 안 하니 스트레스가 줄고 친정이 좀 내려가서 일주일 정도 있고 하니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신랑은 저보고 언제까지 연락을 안 할 거냐고 하지만 저는 진짜 평생 영 끊고 살 예정입니다. 아직도 어머니와 예전 생각만 하면 심장이 쿵쾅거리고 화가 나고 손이 덜덜 떨려요. 그래서 연락할 생각 전혀 없고요. 이제 좀 좋아져서 정신과에 안 간지 이제 3주 정도 됐는데요. 요즘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꿈에 시어머니가 나와서 그때처럼 시집살이 시키는 꿈을 꾼다든지 아니면 진짜 피 터지게 서로 물고 활키고 싸우는 꿈을 꾸네요. 신랑은 제가 좀 안정되면 연락할 줄 아나 봅니다. 그래서 이 글로 다시 한번 제 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남편, 이렇게까지 내가 상처받고 힘들었어. 그래서 또다시 언젠가 연락하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말을 하면 난 정말 혼자 살더라도 이혼할 거야. 그러니까 댓글들 말 새겨듣고 그런 생각 접어주길 부탁해. 어머님한테는 효도는 혼자 해야 할 것 같아. 아니면 정말 내가 죽을 것 같거든.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댓글:
이 글 보면서 시어머니가 많이 악랄한 분이셨다는 게 느껴져요. 자식 위에 남의 자식 피눈물 흘리게 하는 거잖아요. 글 읽는 내내 아주 서럽네요. 저도 시어머니 전화벨만 울려도 덜덜 떨려요. 듣기 싫은 소리 듣고 있는 게 얼마나 고문인데요. 님 남편도 아주 방치가 심하네요. 이 글 보고 있다면 아내 편에서 따뜻하게 안아주고 얘기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랑이라고 생각하시면 우습지만 저희 남편이 이번에 명절 본가 혼자 가서 어머니 기 반 죽이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과장해서 말한 거긴 한데 그래도 고맙더라고요. 정신 차리시고 부디 마누라 소중히 여기시고 자기 엄마 무섭다고 뒤에서 숨지 말고 마누라 괴롭히지 말라고 당당히 말씀하세요. 아들로서 본인 어머니 더 악마로 만들지 말란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항상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